안녕하세요.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알라뷰 알릴레오 라이브를 보세요.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는데요. 첫 회에도 오늘도 공동 진행자를 모셨어요. 조수진 변호사.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야, 너무 반갑습니다. 연락 없어서 잘린 줄 아셨죠? 예. 아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으셨어요? 진짜 연락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제가 주변에서 너무 됐냐 이런 말 많이 들어가지고 전 정말 안 된 줄 알았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첫 회 알라뷰 첫 회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예, 뭐 예, 신문 방송에서 제가 욕 엄청 먹었는데 AS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조국 사건 수첩 AS 좀 하고요. 예. 이제 오늘까지 이제 4일간의 대정부 질문이 지금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네. 그것도 좀 짚어보고 내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 여기도 역시 조국이 제일 문제예요. 예. 그런 등등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예. 민주당 성기현 의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막 네. 대정부 질문 하고 오셨죠? 하고 왔습니다. 예. 예, 지금 약간 피곤해 보이시는데. 밤잠 못 자고 준비하셨나 봐. 아이, 저 준비해야죠 그러면. 지역구가 원주 을이시죠? 원주을입니다. 강원도 원주을. 원주 을이면 동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동을 말씀하시면 이제 방옥관 설동 당구동 이런데 명문동, 개운동, 봉산동. 당구동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구장 많아요? 단구. 단구. 네. 저는 그 질문 하실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예. 아니 정말 잘못 들어가지고. 예, 오늘도 AS를 해야 돼서 제가 해야 될 말도 좀 있고 해서 네. 예, 메인 MC를 네. 조 변호사가 맡아주셔야 되겠어요. 예, 오늘 이사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실 거라고 지금 예고까지 하셨거든요. 사회도 넘기겠다라고 예. 하셨고. 그러면 오늘 주제는 이제 AS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지난번 방송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논란이 됐던 발언에 대해서 이제 특히 좀 궁금했던 거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가장 이제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의 이제 교수가 증거 보전을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라고 이제 지난 방송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죠.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적대적인 관계이고 우리 편이 아니고 곧 압수수색이 들어올 거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본인은 검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복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 반출한 거다라고 하셨는데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태경 의원이 유시민 정신줄 났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 현직 부장판사도 이게 억지스러운 발언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찰에서도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었어요. 이게 어떤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비평이 참 어려운 업무예요. 비평이 그분들이 제가 발언한 내용을 다 꼼꼼히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검찰과 정경심 교수는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는 상황에 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뭐 검찰이 증거 조작하는 집단이냐 사법 불신을 조장했다 막 이러는데 우선 검찰은 사법부 아니고요 행정부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고 주장한 게 아니고 피고인이 되어 있는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보면 네. 검찰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한편은 아니죠. 네. 그 조건에서 불신이 아주 높으면 이거 컴퓨터 통째로 가져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그 안에 있는 거 뭘 슬쩍슬쩍 내서 맥락이 없이 퍼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우리 그렇죠. 검찰이 뭐 증거 조작 안 하는 기관이에요? 증거 조작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예, 뭐 간첩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예. 중국 공안의 문서도 조작해서 검사도 다 한패가 돼서 했는데 처벌도 안 받았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불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한 벌 떠나야 되겠다. 그냥 안 그러면 오다가 충주호에서 동양대에서 오는 길에 충주호 있는데 그거 뿌려버리면 되죠. 예, 그게 아니고 부탁해서 디가우징 하러 저 용산전자상가에 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복제를 하려고 예, 했던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컴퓨터를 그대로 이제 검찰에 제출을 했죠. 결국은 근데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뭐라 하니까 예. 아니, 내가 그거 없애려고 한 게 아니니까 괜히 오해받기 싫으니까 그럼 가져가세요.
이미 제출한 거예요. 네. 만약에 그거를 내용을 바꿨다면은 검찰에서 충분히 그럼요. 그냥 왜 조작했느냐 이거야말로 이제 증거 위조다 이렇게 이제 할 수 그럼요. 있다는 거잖아요. 인멸하려면 동양대에서 나올 때 하드디스크 떼가지고 망치로 뚫고 부셔가지고 가루낸 다음에 충주에 던져버리면 되죠.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뭐 이걸로 해명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변호사시니까 네. 제가 뭐 전직 변호사. 그렇게 뭐 전직 변호사. 의원님께서 검찰 국회의원 출신이시잖아요. 떨어지시면 또 건방 변호사 다시 하시잖아요. 변호사로.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무리한 얘기를 했나요? 네, 정확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때 그것을 그대로 실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것을 전체를 이제 복사해서 가져가서 압수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도 컴퓨터 자신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기도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는 근데 컴퓨터 전체를 다 가지고 그대로 내는 바람에 지금 정경심 교수 쪽에서 그걸 없죠, 갖고 아무것도. 있질 않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게 자기가 있겠네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어. 현재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다양하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유시민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하고요. 또 중간에 잘라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 또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판사나 이런 분들이 왜 네가 판사 법조인도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예, 것도 예. 있고요. 저는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했으면 오히려 좀 더 정경심 교수는 방어가 좀 유리했을 것이다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저는 누구 전문가를 불러와서 그 자리에서 이미지는 근데 그게 기계가 필요해서 예, 그 그 일반으로는 업체에 안 안 되죠.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차라리 이제 그대로 두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할 때, 예. 그것을 복사해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더 좋았죠. 낫다고 생각이 되죠. 예.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는 네, 네, 있었어요. 네, 그러나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면 검찰의 기소 그 표창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검찰 기소가 증거 없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은 검찰도 허위 공문서 작성한 거 아니냐 이 말도 굉장히 좀 예. 뜨거웠어요.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정확하게 이거라고 보는데요. 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소를 하다 보면 네, 뭐 충분히 증거에 입각해서 공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냈는데 네, 네, 네. 그 뒤에 이렇게 보충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잘못 알았네. 그러면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건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근데 다른 고의로 사안. 네, 네, 네. 만약 네. 공소장을 낼 시점에 그 공소장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수사 기록, 증언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소를 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적어냈다면 근데 이제 허위 공문서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공소장이라는 성격에 있는 공소장 문서에 있는 공소사실의 성격이 어떤 뭐 검사로서 생각하는 이제 의견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어떤 사실을 기재한 문서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게 있어서 법적으로 보면 허위 공문서는 아닐 수 있을 것 법적으로는 같아요. 아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의자 신문서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조사받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걸 썼다. 그러면 그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일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이제 공소장은 검사가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소장을 아무렇게나 써서 자기 의견으로 내고 이건 안 됩니다. 지금 그건 이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요. 네. 이 당시 그 9월 6일 날 기소를 했죠. 근데 실제로 기소를 한 때부터 12일 후에 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SBS의 단독 뭐냐면 보도. 예. 그렇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전혀 확인을 안 하고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예요. 그건 기소권 남용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보다는 기소권 네, 남용이라는 또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건 기소권 남용에 해당돼 가지고 공소 취소가 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취소. 성명 불상자와 같이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했다 이런 식으로 그 공소시효 만료되기 하루 전날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기소를 했죠. 그 성명불상자하고 같이 그 직인을 날인해서 함부로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에서 문서 위조했다고 하는 것이 네. 그 당시 나름대로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한 결과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나중에 진행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지금 정경심 교수 변호인 쪽에서 정경심 교수는 지금 피고인이에요. 기소가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적어도 사문서 위조죄의 그렇습니다. 피고인인데 네. 지금 곧 이제 그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혀 있어요. 18일 잡혀 있죠. 예. 이제 뭐 아직 이제 보름 남짓밖에 네네.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국가 기관이
개인을 기소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대 개인으로 지금 법정에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낸 공소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수사 기록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거죠. 형사소송 당연히 복사.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안 주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다는 거죠. 왜 안 줘요? 굉장히 제가 이례적인데요. 이례적일 뿐 아니라 네.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렇죠. 네. 그 공소장에 맞는 수사 증거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거 그래서-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예. 자 근데 오전에 조금 전에 대정부 질문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그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이제 우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소를 해놓고 예. 수사는 자기 기소가 정당했다는 걸 맞추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변호사도 아시겠지만 예. 기소하고 난 다음에 강제수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만일에 기소하고 난다 지금 이제 그 나중에 나오는 무슨 내용이 진실이라고 혹시 뭐 가정하더라도 그런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네. 이 기소가 된 이후에 나온 증거라고 하면 예. 강제수사에서 입수한 증거라고 하면 그 증거가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죠. 입증할 증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제가 의심하는 거는요. 네. 왜 안 줄까? 그게 지금 예외 조항이 보니까 형사소송법에 이제 다른 수사에 저해가 되거나 뭐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그 조항이 있다고 아니요, 하더라고요. 그래도 목록이라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목록이라도 줘야 돼요. 목록까지 제시하지 않는 건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례적인 의심하는 거죠. 거는 그 9월 6일 공소장을 제출할 당시에 네. 그 공소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수사 기록 자체가 없다.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아마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9월 6일 기소할 당시에 수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그걸 확인해야죠. 그거는 분명히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의 법알 못친 저의 판단 표현으로는 고위공문서 작성이고 법 잘 알이신 이제 우리 송기현 의원님 표현으로는 기소권 남용.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게 확인되면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소기각인가요? 변호사한 지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제가 그게 모르겠는데. 이게 사법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래요? 예, 예. 공소기각. 무죄가 날 수도 있겠고요. 있고 예. 아니면 이제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이 되면 예.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소 기각은 무죄나 마찬가지죠. 무죄죠. 무죄보다 무죄보다 형식적. 예,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무죄를 판단받으려면 이제 대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문에도 못 들어가고 문에도 끝났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공소기각. 좋은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취지였다는 걸 제가 애스를 해드리고요. 지금 중요한 예. 거는 그거예요. 검찰이 지금 9월 6일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한 그 공소장을 뒷받침하는 수사 기록 목록조차 안 내놓고 있다. 네. 이거는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근데 무슨 목록을 검사- 안 주는 거는 불법 아닙니까, 의원님? 이제 불법이라고 딱 제한되어 있지는 않죠. 이제 형사소송법에 첫째는 불법이라고 하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예.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뭐 손해배상이나 그런 문제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반칙이죠. 반칙. 반칙입니다. 예, 반칙이죠. 지금 지난 주말에 이제 유 작가님께서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썼던 단어가 있는데 검찰의 난, 위헌적 쿠데타.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사실 이제 이거 뭐 조국 대란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대란에 이제 뛰어드신 지가 좀 되셨어요. 네, 한 달. 그죠. 한 달 좀 넘었네요. 예. 근데 위헌적 쿠데타, 검찰의 난이라는 표현까지 그 강연에서 이제 쓰신 거를 두고서 뭐 선동이다, 뭐 굉장히 또 이제 말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직업 선택을 잘못했나 봐요. 제가 손혜원 의원님처럼 카피라이터의 세계로 갔으면 이 쓰는 카피마다 다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검찰의 난. 네. 저 송기현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검찰총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본인이. 네. 그리고 시간 여행을 해서 이제 8월 9일 날 조국 장관 지명을 하셨죠. 네. 대통령이. 네. 8월 한 7일이나 6일로 가보죠. 네. 시간 여행을 네. 해서. 네. 검찰총장이세요. 아, 예. 근데 이제 조국 그래서 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같이 잘 협조를 해서 일을 했고 했기 때문에 네. 또 내가 검찰총장 올 때도 또 민정에서 지지해줬고 그래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밑에 우리 검사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총장님, 조국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사 자료를 탁 내놨어요. 거기에 뭐 코링크, 뭐 블루펀드, WMF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허위 공시, 주가 조작, 횡령, 차명, 주식 차명 보유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보고하면서 지금까지 내사 자료를 볼 때 이 정도면 정경심 교수는 구속이 확실하고 조국 교수도 입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검찰총장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검찰총장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검사들은 그런 경우에 다른 거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내사라는 것은 사실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정보 수집한 단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기다리다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첫째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수집한 정보만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 이런 혐의가 있을 것이다 예단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그거 보고를 한 잘못된 것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한동훈 검사장 네. 일 것으로 추측해요. 왜냐하면 직제상 네. 특수부의 내사 자료를 총장에게 보고한다면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냥 오른팔이잖아요. 윤 총장의. 그런 건 예, 제가 잘 모르겠고요. 경력을 보면 저기 특검 할 때도 탁 픽해가지고 데려다 쓰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실제 윤석열 총장이 뭘 했냐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좀 들으신 거 있으시죠? 글쎄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 검찰총장이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네. 사실은 뭐 정상적인 경로 통해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통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상은 하면 안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네. 지금 언론에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 취재하고는 완전 다른 것도 있고 예컨대 뭐 조국 장관한테 임명장을 주면 내가 사표 내겠다. 이거는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에요. 예, 어제 오늘 그런 보도가 한겨레 많이 보도가 났죠. 있었는데요. 네. 그거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제가 취재한 바 분명한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그 보고를 받고 나서 그 심정을 굳혔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송 의원님 말씀대로 내 사절에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추려 확실한 것만 추려서 요약을 하고 민정으로 보내. 그렇습니다. 아니면 네, 네. 법무부 장관한테 네, 중요한 문제니까 장관 네.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럼 추려줘. 내가 법무부 장관께 보고를 드리지. 네. 그럼 네. 그 당시에 박상기 장관님 계실 때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이 만약 지명이 안 되거나 이렇게 본인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박상기 장관이 다음 사람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장관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기 상급자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직제상 대통령 그 밑에 국무총리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요. 네. 근데 헌법에 따라서 국무총리는 보좌하면서 각 부를 통할하고요. 각 부에 법무부가 있고요. 법무부 밑에 외청으로 검찰청이 있어요. 검찰총장은 예우상 장관급 대우를 하지만 검찰청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청이죠. 속해 있는 네. 법무부의 외청이에요. 네, 그럼 맞습니다. 당연히 보고 개통은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가야죠. 그렇죠. 그 예. 장관님 지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조국 장관 후보 좋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셔야 됩니다. 네, 그게 당연히 이제 지휘 체계상 맞는 그럼요. 거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민정항 씨라고 협의해서 네. 대통령하고 날짜 잡고 찾아뵙고 지금 제가 검찰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대통령이 그 보고 받고 나서 이거 진짜 사실이야? 조국 오라 그래. 제가 대통령이면 그럴 것 같아요. 조국 오라 그래. 그래서 야 너 뭐 이거 보여주진 않겠지만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 너 그건 이제 해명 좀 해봐. 네. 그 들어보고 나서 이렇게 얹어보고 가도 되겠네. 그럼 가는 거고 예.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윤 총장은 그거 보고 보내고 그죠? 보고 예. 보내놓고 장관 통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면 그런 보고를 드렸는데도 지명을 네, 하셨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국회에서 청문회 하니까 네. 거기서 해명될 건 해명되고 밝혀질 건 네, 밝혀지고 네, 네. 남는 건 남겠죠. 그 남는 의혹 중에 형법상의 범죄 혐의가 있는 중대한 것이 있을 때 수사를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네, 코스를 네. 밟지를 않고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냈고 대통령이 그 정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 경로로 보고한 것까지는 맞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에게 그 내사 자료에 의거한 정보가 보고되었다는 것을 윤 총장도 알아요. 그리고 그때 뭐 독대 이런 얘기들이 와가고 있는데 독대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요. 네. 근데 그 뒤에가 더 문제인 게
그것만 해도 문제예요. 아니 지휘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해야지. 건너뛰었기 때문에. 예, 그 장관을 패싱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장관으로 지명하면 안 된다는 의사를 보냈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도 대통령이 지명을 하니까 딱 보고 있다가 8월 27일인가요? 6일인가 그때 전격적으로 20군데 이상 압수수색을 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예. 지명을 했어? 그러면 나의 우려, 건의, 의견 이것이 옳았다는 걸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투망식으로 쫙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상황을 몰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왜 기소했을까? 사문서 위조면 동행사만 가지고도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지나가도. 예. 그러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위조를 증명하려면 어차피 행사 목적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서둘러서 낼 이유가 없어요. 그 낸 거는 청문회 도중에 그걸 낸 거는 배우자가 기소가 되어서 피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장관 물러나라 이거예요. 청문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렇죠. 청문회의 영향이 아니고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 주말 촛불 집회 가져온 1년의 사태에서 이렇게 커진 근본 원인이 뭘까 하면 초기에 내사자료에 의거한 윤 총장의 확신 또는 예단 그리고 그 예단을 올바른 적절한 방식으로 그 국정에 반영하지를 않고 매우 정치적인 방식으로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고 한 거예요. 대통령 밑에 총리 밑에 법무장관,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인데 다 건너뛰고 지금 대통령하고 맞대결 양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휘두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총칼은 안 들었지만 난이다. 예, 검찰의 검찰의 난이다. 예, 윤석열의 난 그다음에 좀 과장한 레토릭으로 카피로 쿠데타 예.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막 쿠데타 표현은 좀 과한 걸로 제가 취소하죠. 예, 그러나 문학적 표현으로 검난 예. 이 표현은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요. 뭐 제가 그렇게 적줄 놓은 사람 같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예. 그 서초동 앞에 모이셨던 그 촛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외치셨어요. 그렇게 검찰이 이제 이 지금 권한을 넘었다라고 굉장히 많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시민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과도한 수사라는 점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막 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 수사 과도하다. 과도하다. 그 뭐랄까요? 이게 좀 지나치다. 어느 정도 있지만 특히 이제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11시간 동안 11시간 뭐 짜장면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돼야 될 문제지만 한식이라고. 뭐 예, 제육덮밥이라는데. 그리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예. 검찰은 요만한 거 하나라도 사실과 다른 그런 보도가 나오면 되게 민감해요. 아니 짜장면이면 어떻고 제육덮밥이면 어때요? 맞아요. 똑같은 한식인데. 그 집에서 압수수색 하다가 밥 먹었다는 거에 그 시민들이 자체가 문제인 거고. 너무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식사를 거예요. 우리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장소에서 식사를 하면 안 되죠. 나와서 하고 잠시 중단했다 가서 그렇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죠. 네. 뭐 그럼 그동안에 무슨 정경심 교수가 증거 인멸을 해요? 거기 증거도 없었어요. 집에 아무 증거도. 증거가 없는데 무슨 인멸을 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 하나 더 제가 해볼게요. 예. 그 법조타운에 근무하시니까 예, 서초동 예. 그날 되게 놀라셨죠? 아니 저는 그 주변에 다른 일 때문에 주변에 있었는데 저 다음 주에 가보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로 한 14년 정도 일하고 있는데 서초동에 그렇게까지 대규모 집회가 있는 장관을 제가 놓쳤다는 게 아쉽고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변호사들 주말에 나와서 일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단체 그 카카땡 방에 네. 막 사진 찍어서 이거 뭐냐고 지금 굉장히 많이 모이셨다고 떠들썩했어요 저희도.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데 저 되게 불안했거든요 처음에. 어떤 점에서요? 조국 장관이 지명될 무렵부터 야당발 기사로 이제 뭐 웅동학원 문제, 뭐 자녀들 문제, 네. 뭐 사모펀드 문제 이런 것들이 특히 유민봉 의원이 뭐 녹취록 발표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막 엄청 시끄러워졌어요. 근데 이게 조국 장관이 교수로서 또는 뭐 사회운동가로서 공적인 활동을 할 때 빚어진 어떤 일이면 네. 정보를 검색해서
전후좌우 사정을 알아볼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형성하고 편을 들어주든가 같이 비판을 하든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 대입 관련 스펙 문제, 그다음에 그 사학법인의 이사장을 그 이제 어른들이 윗대에서 맡았기 네, 때문에 웅동학원 문제. 예, 웅동학원에 예. 그 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요. 그다음에 사모펀드에 뭐 10억 이상 투자를 한 건 사실 팩트니까. 신고가 돼 있는 거니까. 예, 거기에 뭐 그러고 돈이 왔다 갔다 한 증거가 있고 네. 그 조카하고 사이에.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알아볼 수도 없어요. 조국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개인사에 관련된 예, 거라서. 다 사적인 활동이기 예. 때문에 다 가족 문제고. 예, 알아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겠고 무슨 저 같은 사람은 무슨 나쁜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전체가 언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야당 그다음에 검찰 이게 전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루에 막 수천 건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말을 했다가 나중에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의사표현을 못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검찰 수사가 한 달이 가고 그동안에 검찰발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예. 그걸 가지고 딱 조각을 맞춰보니까 뭐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에게 우리가 인정할 만한 소소한 것들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까지 특수부 검사 40명 이상을 동원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잡듯 뒤질 예. 지금까지 뭐 80군데 이상 압수수색을 하고 장관 물러나라 그러고 이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사람들에게 서서히 형성이 돼서 네. 이제는 의사표시를 해도 되지 않나라고 하는 마당에 자택 압수수색이 딱 들어가면서 이런 의문이 떠오른 거예요. 검찰은 행정부에 속한 조직인데 저게 검찰 독립이라는 명분을 들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막 휘두를 때 그렇습니다. 예. 누구도 이걸 제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5.18 때 신군부를 생각한 네. 거예요. 네. 네. 민주적 통제가 안 돼요. 행정부에 안 되죠. 속해 있는 기관인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큰일 나겠네 이거. 검찰 권력이 저 정도였어 진짜. 예. 그러면서 열이 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도 얻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장관은 당사자가 돼가지고 지금 예. 패싱 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너무 여름 뻗치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나간 게 서초동 촛불 집회였다. 예, 저는 지난 그렇게 토요일에. 뭐 예. 갔다 오신 분들 말씀들은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조국 장관 잘했다는 게 아니다. 네. 근데 검찰 이건 아니다. 예. 아, 이렇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십 명 동안에서 한 사람 파듯이 하면 그냥 속된 말로 누가 버티겠냐, 예. 누가 안 나오겠냐. 예. 뭐 그거 정말 이 검찰에서 안 되겠다는 생각 참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사실 그 가장 촉발된 거는 뭐 자택 압수수색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제가 최근에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이 그 다시 웅동학원으로 가고 뭐 네. 예. 다시 표창장으로 하고 한동안 사모펀드 막 예, 하다가 맞습니다. 예. 예. 사모펀드는 어디 가버리고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사모펀드의 숨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 제가 거죠. 보기에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니까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조범동이라는 오촌 조카 그런 분하고 거죠. 네. 공모 관계가 지금 안 좀 되는 거예요. 밝혀져야 되는데 안 나오고 예.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또 표창장 갔는데 표창장도 마땅하게 지금 뭐 나오진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원본 그 네. 사본인지 원본도 보이지 않고 네. 문서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표창장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벌써 기소를 피고인은 했는데. 자기의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검찰이 유죄를 증명 못하면 그게 무죄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 근데 거기서 거니까요.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식으로 막 뛰듯이 끝까지 밝히듯이 다 찾아내가지고 저인망식으로 찾아내서 뭘 찾아내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잘못된 걸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취재해본 바로는 되게 웃기는 게요. 제가 끔찍하더라고. 이 광경을 상상을 해보니까 네. 동양대 표창장하고 그다음에 아들이 받은 그 인문학 뭐 수업 수료증 수료증. 예. 그거 조사를 하는데요. 압수수색을 다 했잖아요. 네. 그 인문학 프로그램에 출석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이제 출석부에 동그라미가 몇 개 돼 있냐 이거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다 10여 명 이상을 불러다가 예. 너 조화무게 봤냐 몇 번 네. 봤냐 이걸 물어봐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을 소환해서 우리가 조사해보니 너 몇 번밖에 안 갔는데 출석번은 왜 그보다 더 많이 간 걸로 돼 있어.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문서는
권한 없이 만들면 위조죄가 성립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과 다소 불일치하는 게 있다고 해서 형법상의 죄를 물을 수는 없잖아요. 네. 사문서니까 네. 사립대학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서울대를 뒤지고 뭐 국립대학을 또 뒤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그 광경을 상상을 해보니까 우수한 그런 성적을 기록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특수부 검사가 된 젊은 검사분이 예. 그 이제 막 이제 20대 중반이 된 그 한 6, 7년 전에 대학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학생들을 불러놓고 예. 너 조화무게 몇 번 봤어? 물어보고요. 출석 몇 번 조교 했니? 불러다가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참석자들 증언으로는 얘 몇 번밖에 안 하는데 왜 출석부에 몇 번 돼 있어? 그럼 조교가 그게 사실은요. 다 오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공지할 때는 몇 번 이상 와야지 수료증 준다고 했는데 그런 학생이 너무 적어서 제가 동그라미를 다 쳤어요.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수부 검사들이요. 제가 낸 세금 가지고. 예. 그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마 토요일 집회에 나오셨던 분들도 많이 그런 심정들이 네, 켜켜이 그런 아마 것입니다. 쌓이친 게 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유 네. 작가님께서 열변을 자, AS는 지금 다 끝났어요, 예, 이제. 예, 네. 토하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 비판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양의 비난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받으시면 괜찮으시겠어요? 말 같지 않은 말은 저한테 타격을 못 줘요. 진짜 적확한 역시 비판은 카피라이터. 저를 아프게 해요. 진짜 정확한 비판 아까 송 의원님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은 아니고 이제 기소권 남용. 그럼 제가 참 법 알못이구나. 응? 아니 잘 아시는데요 왜? 잘 아시는데요. 아까 보니까 무기 대등의 그 원칙도 딱 무기 아시고. 그래 이번에 배웠어요. 이거 보면서 그래서 근데 그거를 아픈 비판에 대해서는 응답할 어떤 사면 의무감도 느끼고 또 사실 나의 무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저를 전혀 해치지 못해요. 예, 저도 열심히 지지하겠습니다. 자, 이제 알라뷰 2회 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대정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번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20일 동안 그리고 지금 며칠 동안 대정부 질문을 계속했어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네. 지금 의원님께서도 네, 오늘 네, 네, 굉장히 네, 이제 잘 하고 오셨는데 그렇죠. 목금 월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이게 대조국 질문인 것 같아요. 청문회죠, 청문회. 네, 그동안 청문회 조국 대전을 재발. 했는데 예, 청문회의 부활, 재활. 누가 어떤 의원님이 사골 뭐 국정감 사골 국정감사. 사골 사골 질문. 사골 조국을 질문인데 넣어서 또 이제 또 끓여가지고. 쌈고 원래 사골 재탕 삼탕 이렇게 했잖아요 함당하는 옛날에. 예, 사골 대정부 질문이라고 야. 얘기하면서 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대정부 질문 뭐 계속 지켜본 건 아닙니다만은 네.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상식에 예. 맞지는 않죠. 대정부 예. 질문이 아닌 것 같이 의원들끼리 이렇게 질의 소재가 다 이렇게 통일될 수가 있나요? 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건- 국정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네. 얘기군요. 야당이. 예. 어느 야당이라고는 말 안 할게요. 그냥 야당이라고 할게요.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내용이 첫날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들고 나왔던 그 검찰 팀장하고 통화를 했다 조국 장관이 네. 압수수색 현장에서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이 준비돼 있는데요. 먼저 보시죠.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장관은 닉네임 감사합니다 님께서도 조국 장관 압수수색 압력 행사라는 건은 상황적으로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게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팀장하고 현장에서 통화했다. 그것도 본인이 이렇게 뭐 전화를 걸어서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모님이 바꿔줬다는 건데 그러한 구체적인 정황을 도대체 주광덕 의원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나요? 네, 대본에 있습니다. 대본에 매이지 마시다니까. 누가 얘기해 준 거죠. 그거 딱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6명이거든요. 검사 그러니까 2명, 검사 2명, 수사관 4명. 그래서 검사 2명, 수사관 4명. 6명이었어요? 6명이 나갔어요. 수사관이 4명이었군요. 저 굉장히 놀란 게 팀장하고 전화했냐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아, 수사관도 아니고 검찰 관계자도 아니고 압수수색 팀장하고 전화하셨나 이렇게 한 거예요. 마치 현장에서 본 듯이 그렇죠. 딱 팀장하고 전화했다는 걸 알고서 그런 물어봤다는 거일까요? 야,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현장에 예. 있던 검찰 관계자 얘기를 누군가가 했죠.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해 줬을 그렇게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그거에게는 경우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흥미로운 거는 주광덕 의원은 보고를 받았는데 윤석열 총장은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총장은 그 국회에서 이 주광덕 의원이 질문할 때까지 조국 장관이 그 압수수색 팀장 맡은 검사하고 통화했다는 사실을 보고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도가 됐었죠. 근데 그래서 검찰 문제가 조직은 도대체 어떤 조직이에요? 이 현장에 압수수색 나갔는데 피의자 남편인 장관이 전화해서 압력을 넣었는데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나요? 실제는 통화하는 자체로 큰 그 압력을 안 받아서 문제를 안 삼은 그렇죠. 상태였었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됐었다면 보고를 했을 것이다. 당연히 했었겠죠. 검찰 했죠. 총장한테 당연히 보고가 해야죠. 가야죠. 그 보고 안 했다는 예. 거는 그 굉장히 일상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의례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 수준이었다 생각을 판단했을 겁니다. 그 현장에서 윤석열- 정경심 교수가 사실 굉장히 뭐 여러- 거의 쓰러질 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하죠. 그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했었을 거고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고 아 정말 이거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으면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아니 근데 야당 의원한테는 그러면 왜 알린 거? 그 상황이 알렸다기보다는 뭐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검찰 네.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흘러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 오늘도 어제도 나왔던 것 최성해 총장하고 관계도 마찬가지, 표창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9월 4일날 주광덕 의원께서 그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 실제로 8월 21일부터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누구라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2명하고 최성해 총장이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명은 의원이 아닌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가요? 예, 현역 의원은 아닌 걸로. 야, 과거에도 국회의원이 취재력이 아니셨고요. 정부가 좀 그러나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이고요. 나중에 저한테 예, 누구라고 말은 안 하고요. 예, 그 나중에 전화 달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한 분은 지역구 의원이라고 이미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건 네. 최경일 의원이죠, 영주는. 그죠? 아니 뭐 네, 네. 지역구 의원이라고 보도에 네, 그 네, 증언에 네, 네,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 분은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국회의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세요. 아, 그렇군요. 예. 누군지 알겠습니다. 네, 네. 바로 감이 오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쪽 동네 출신이세요. 네. 예. 아, 네. 그런데 그렇게 검찰 공무원이신데 어쨌거나 국회의원 분에게 바로바로 그런 식으로 뭔가 전화하는 그런 라인이 혹시 알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볼 때는 불편하고 문제가 있는 것 그것 같아요. 때문에도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야당이나 언론이나 그 검찰에 있는 검사나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과 규정과 전혀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얘기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막 흘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신 것 같아요. 어이가 없죠. 좀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면 뭐 어느 검찰 관계자의 말로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뭐 장관은 일상적으로 그런 평범한 남편으로서의 이제 배려 요청이었다 하더라도 현장에 나갔던 검사가 압력으로 느꼈다면 압력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아니 압력으로 느꼈는데도 그 오후 내내 조 장관 서재에 들어앉아가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하다가 11시간을 하고 갔는데 압력으로 안 느꼈으면 그럼 밤새려고 그랬나? 거기서? 그 40평도 안 되는 조그만 아파트에서 예. 뭐 이렇게 뒤질 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예, 보니까 또 뭐 예. 너무 깨끗했고 가져올 것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그 방에서 도대체 뭘 한 거지?
그런 의문이 저는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예, 사실은 그 뭐 변호사가 와서 뭐 항의를 했고 영장을 갖다가 2번을 또 이제 수정해서 다시 받아왔다. 뭐 그 과정에서 오래 걸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에서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무슨 빌딩을 압수수색한 것도 아니고 기관도 아닌데 11시간 동안을 그 뭐 이제 뭐 여성 두 분 계시고 한데 그렇게 압수수색을 했다. 뭐 변호사도 예, 있었대잖아요. 예, 있었다고 검찰이 하죠. 얼마나 예. 억울하면 거기 변호사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다고. 예. 아들은 먼저 나갔죠 중간에. 그러니까 참 네, 네, 검사들이 네. 민감해요. 네, 네. 아니 그렇게 사실과 좀 다른 보도들이 나가고 말이 나오면 그렇게 펄펄 뛰는데 그러면 조국 정경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역지사지를 못해. 이번에 이 사건 쭉 제가 검찰에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검찰이 국가기관에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 오해 받는다 해서 그때 이렇게 반박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 지난번 우리가 예선에는 안 다뤘지만 네, 네. 제가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보고했을 것이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직제상 당연히 대검 그 담당 부장이니까 네, 특수부 네. 쪽을 통과하는 부장이니까 총장한테 뭘 보고한다면 당연히 한동훈 검사장이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뭐 한동훈 검사장은 뭐 일상적인 회의에서 뭐 직제상 당연한 거고 뭐 보고를 할 때 특수 2부장이 안 하고 4부장이 했다는 또 이런 얘기를 막 늘어나요. 예.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요. 내가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 점이 이번 좀 요 사건 수사 관계 과정에서 검찰이 굉장히 뭘 이렇게 처신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이게 국가기관이 오해를 받더라도 그건 나중에 전체 수사 결과로 얘기를 하는 그럼요. 것이고 수사 결과로 얘기하면 수사 되죠. 결과로 얘기해라. 그렇죠. 그런 것이고 중간중간에 쓰면 그 사실이 아니다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지 네. 오해가 있는 정도 이 정도 하는 것이지 그걸 일일이 어떻게 보면 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맞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국무총리가 말씀하시는 거 내가 통해서도 사건건 꼼꼼히 들이대면서 이거 그 사실관계에 관한 뭐 시비를 하자고 대드는 것과 똑같고 그다음에 또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발표한 거에 대해서도 그 송경호 3차장 같은 경우가 비꼬듯이 말이지 뭐 압수수색 들어오자마자 했는데 무슨 뭐 쓰러지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또 비꼬듯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정성화 육군참모총장한테 대든 신군부랑 비슷한 정서라니까요. 지금 그런 검찰이. 거예요. 그래서 예. 보면 굉장히 좀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대응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오늘은 또 그 정경심 교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또 비공개로 소환할 것을 또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도가 그거야 뭐 나왔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러고 근데 잠깐 여기서 하나 제가 분명히 이제 우리 작가님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는데 예, 예.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요. 검찰은 소환 권한이 없습니다.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예. 소환이라는 요구는 법률적으로는 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 네. 자꾸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환한다 얘기하는데 예. 그냥 출석 요구하는 겁니다. 예, 출석 여부. 출석 요청. 그죠? 언론에서 워낙 근데 소환 소환하는데 뭐 임박해 뭐 이렇게 워낙 많이 나오지 소환은 않습니까?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이제 영어로 서피너라고 하죠. 제가 영어를 그렇죠.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 완전히 소환장 나고 그러는 거는 그 법원에서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환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소환에 불응하면 영장을 발부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잡아올 수 겁니다. 있어야 되는 그렇게 건데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검찰에서는 출석 만약에 요구를 출석 하는 요구를 해서 안 오면 법원에다가 영장 발부를 이렇게 요청해야죠. 청구하는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게 검찰이나 경찰이 굉장히 권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네. 안 갈 권리가 있잖아 우리한테는. 정나를 데리고 가려면 법원에 영장 구인장을 받아, 받아오든가. 구인장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검찰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붙이면요. 이것도 이 말을 하면 또 검사들이 되게 기분 나쁠 텐데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동훈 대검 그 반부패 강력부장이 오른팔인데 검찰총장의 직제상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아니 공식 회의 때만 만나요? 자기 참모를? 아니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수석들이나 보좌관을 수보 회의에서만 만나냐고요. 진짜 중대한 일이 있으면 회의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따로 만나서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저는 한동훈 부장이 틀림없이 내사 자료를 따로 만나서 보고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라도 그렇게 하지. 그 미쳤어요. 회의석상에서 그걸 딴 사람 듣는 데서 하게. 그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가족 인질극이라는 말을 썼다가 네, 네. 엄청 욕을 또 먹었는데요. 언론한테. 예, 맞습니다. 사실상 가족 인질극이죠. 지금까지. 예. 조국을 바로 입건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배우자를 구속한다고 해가지고 조국을 주저앉히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로는 영장 청구를 못해요. 이미 불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럼 할 수 있다면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펀드 관련인데 조범동 조카와의 공범으로 예.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뭐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이제 영장을 칠 수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잘 안 묶이는 거예요. 잘 안 묶이니까 지금 어느 단계로 왔냐면 2차 네. 인질극이에요. 정경심 교수 보고 뭐 하나라도 인정해라. 안 그러면 네 아들하고 딸하고 우리가 기소할 거다. 지금 그렇게 가고 그래서 있어요. 다시 돌아왔다. 예, 그래서 다시 표창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윤석열 총장님 보고 제가 진짜 이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예. 검사로서 사건만 보는 분으로 저는 생각해 왔어요. 오랫동안. 그게 장점이죠. 그분의. 근데 지금 검사로서 사건만 본 게 아니라 다른 걸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네. 사건을 보시라. 사건을 보고 무슨 조국 가족을 봐주라는 게 아니에요. 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이 정도였으면 됐다. 안 나오면 지금 1년 내내 할 거냐. 네. 이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많은 검사와 조사 인력을 투입해서 네. 이렇게 한 달 넘게 했으면 네. 이 선에서 기소할 수 있는 건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 네. 기소를 하든 이제 마무리를 지어라. 검찰로서 법원의 판단을 이제 기다려라. 그럼요. 예. 여기서 더 넘어가면 아주 비열한 태도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 2차 가족 인질극으로 양상으로 가고 있는 이 비천한 저는 이건 비천한 모습이라고 봐요. 검사들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점은 참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수사를 지휘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판단해야 될 때다. 여기서 더 가면 정말 이거는 검사로서도 꽝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 심한 말인가?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 못 하시죠? 아니 뭐 그까지는 그렇고. 근데 자, 그럼 저희 대정부 질문 예, 제가 이제 네. 네네네. 구해드리면 대정부 질문 첫 번째 이제 주강덕 의원과 검찰 보고 한번 말씀 나눠봤고요. 지금 한동훈 그 검사께서는 알라브 방송 이후에 실검 1위를 하셨었죠. 진행 중인데 벌써? 예, 예. 지난번에 지난번에. 1위를 하셨죠. 오늘 또 이제 메디 하실지 모르겠네요. 예,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 대정부 질문에서 베테랑이신 이낙연 총리가 이번에도 사이다 답변이 오늘 굉장히 여러 건 나왔어요. 굉장히 좀 통쾌해하셨을 텐데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사이다가 아니고 제일 품격 있는 답변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뭐지? 지금 조국 장관의 문제에서 정부에 부담이 된다면 적어도 헌법에 의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또 법무부 장관을 추천한 인사 추천권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가운데는 사실도 있겠지만 추측에 불과한 것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진실이 가려지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지금 그 압수수색 건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이라면 압수수색 받을 때에 어느 과장이 압수수색하는 검찰팀장에게 빨리 끝내달라. 우리 부인이 좀 아프니까 배려해달라. 이런 전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에 참여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네, 그건 장관이기 때문에 현장 가지 못하고 우연하게 부인이 바꿔준 전화를 받은 것이지요. 형사소송법 123조에 따르면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적에는 아니 참여하는 거야. 주거자를 거주자 책임자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는요. 그러고 일반인이었다면 가장이 그 현장에 가 있어야죠. 문 대통령께서도 지금 검찰건에 대해서 절제를 하라, 성찰하라. 대통령이 수사지휘권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검찰 개혁의 바람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당사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지나칠 만큼 활발한 수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제약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베테랑이세요. 요렇게 굉장히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굉장히 품위 있게 얘기하시면서도 하실 말씀 다 하면서도 굉장히 또 이렇게 걸릴 만한 단어는 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면서도 할 말씀을 다 하시는. 천직이 국무총리 같아. 아니면 국무총리 한 10년 전 하신 분 같아. 보시죠.
예. 최장수 국무총리 시절 좀 있으면 예, 조금 있으면 그렇게 조금 되죠. 있으면. 그런데 예. 워낙 그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답변을 정확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그 금방 나온 것 중에서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 뭐냐면 대통령이 검찰에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죠. 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을 뭐 누굴 잡아라 말라 처벌하라 말라 그런 못하지만 수사를 할 때 정확히 법을 지켜서 해라. 인권을 지켜서 해라. 네. 그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가 있죠. 네. 대통령은 뭐 검찰은 어디 독립된 기관도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 그래서 검찰에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관한 과제를 주신 거는 검찰 전체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네. 예. 그럼 대통령 뭐하러 뽑아요 도대체가? 예, 우리가 맞습니다. 문재인 뽑았지 언제 윤석열 뽑았어요? 예. 국민 주권이 만들어낸 그 리더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 주권에 의거해서 위임받은 그 권력의 일부를 재위임받아서 네, 대통령을 대리해서 검찰 업무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예, 지휘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말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따라야 되는 거고 그래야 순서가 국민 다음에 선출된 권력 그다음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위헌적이거나 네. 부당하면 네, 네. 그거는 거부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대통령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지시에 대해서 네. 검찰총장이 나 싫어. 이러면 이런 게 쿠데타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약간 지역적인 것을 굉장히 말씀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질의에 따르면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다 알아서 해야 되고 대통령이 지시하면은 그 무슨 수사 간섭이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예. 약간 조금 말씀을 하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은 당연히 검찰 전체 수사 과정이나 그런 게 지켜야 될 것들,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고쳐라고 해야 되는 것들. 예. 그것은 당연히 말씀하셔야 되고 그건 대통령에서 의무입니다. 그렇죠. 또 책임이기도 하고요. 근데 한국당 의원들이 마치 그런 것 자체도 전체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간섭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의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국정감사 얘기를 내일부터 조금 시작이죠. 예 맞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고요. 근데 그것도 우리- 조국 감사, 사골 감사 되려나? 사골 감사. 예, 그렇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네. 이렇게 하나의 이슈가 이렇게까지 오래 가는 건 정말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송기현 의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핫한 그 상임위에 계시죠. 이제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신데 지금 증인 채택 문제, 네, 또 검찰의 과잉 수사 문제, 네. 피의 사실 공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이슈가 많아요. 그러니까 증인 채택 문제부터 굉장히 좀 뜨거웠죠. 법사위에 한해서 한번 증인 여기 제일 채택이요. 관심이- 기본적으로 예. 뭐 우리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그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이나 이것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증인들은 다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에 있는 사건에 관련된 증인들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증인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누구 거거든요. 요구하고 있어요? 들어보 나온 사람들 이번 잠깐 쭉 나오는 많이 잘 뭐 최성애 등등등 해서 쭉 아, 많이 예. 있죠. 뭐 다 최성해 총장은 등등등이죠. 수사받고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관련된 사람들 수사에 그래요? 관련될 수 있는 사람들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증인도 될 수 있고 예. 참고 다 될 수가 있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목격자 이런 있으니까요. 사람을 지금 당연히 요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 있죠.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증인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국정감사는 지나간 국정에 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증인을 요구하는 거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을 감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인은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야당의 요구가 수사에 관여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의도다. 다른 데도 아니고 특히 저희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피감 기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직접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피감 기관이. 그러니까 더더욱 증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 국회의원분들께서 증인 요구 자체는 불러서 증인을 이런 식으로 신문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판사가 재판에서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하는 건데 결국 정치 공세죠. 정치 공세 하느라고 증인 요청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과잉 수사나 피의 사실 공표 문제는 저희들이 아마 이제 대검이나 서울고지검에 관련된 또 법무부에 관련된 국정감사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따지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의 사실 공표 같은 경우 또는 수사기밀 노출 같은 경우는 컴퓨터, 문서, 그러니까 검찰에 있는 컴퓨터, 문서 이런 내용이 다 보도가 돼 있어요. 예.
검찰에서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서 보도가 된 건지는 저희들이 당연히 추궁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전에 분명히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문제를 지적했고 이런 점에 대해서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담당하고 3차장한테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에서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이 네. 보도가 되고 또 질문을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조치를 할까요? 근데 무슨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안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검사 지금 이제 공수처 문제가 이렇게 핫 이슈로 된 게 검사의 범죄도 검찰만 수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잘 안 받는단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임원정 검사가 예. 공문서 위조, 그죠? 그 네. 무슨 공소장인가 뭔가 고소장인가 고발, 잃어버려가지고 고발. 그거를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첨부해서 법원에 냈다가 문제가 됐는데 그걸 유야무야 수뇌부에서 덮은 거 아니에요. 그 직무유기로 4사람의 간부검사를 고발해가지고 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네. 검사들은 보세요. 뭐 동료 여검사를 성폭행해도 그냥 사표만 내면 그만이고. 네. 그렇잖아요. 네. 사문서 위조 아니 동양대 표창장은 막 몇십 군데를 압수할 정도로 중범죄고. 예, 성폭력을 저질러도 예, 그 동료를 성폭행해도 그냥 사표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법이 도대체가 검사나 검찰의 조직원들이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김학의 사건에서도 잘 나타났지만 예. 다 덮어왔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러면 무슨 이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기밀 누설에 관해서도 이걸 뭐 조사를 하겠어요, 검찰이? 그렇죠. 저는 뭐 이거 네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아닌가? 지금은 조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예.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정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 이건 좀 저희들이 지금은 이 사건과 좀 떠나서 약간은 순수한 생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예. 제가 이제 오늘도 말씀드린 저희 국정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통경지검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 보도가 나면 네. 보도가 난 언론 쪽을 출입 못하게 합니다. 아예 막아버려요. 막아버립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이름이 들어가서 누가 용의자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검사가 이렇게 조사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 기사를 썼다든지 네. 아니면 지가 스스로 취재했으면서도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서 검찰의 이름을 덮어 써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신뢰성을 주게 한다든지 이렇게 쓰는 기사를 하면 보도를 하면 해당되는 언론사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자들 통째로. 그 해당 언론사를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그렇게 유효한 제도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금지가 중지가 되지 그렇지 안 돼요. 왜냐하면 기자들의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지를 밝히지 않잖아요. 안 네. 밝히죠. 취재원 보호 때문에 검사들은 안심하는 거예요. 기자가 안 밝히니까. 뭐 기자들 뭐 검사들의 그거 수사가 조사한다고 뭐 구속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신문사는 압수수색도 못해요. 난리가 그러니까 나요. 그 실효성이 없는 예. 거예요. 여태까지 실효성이 없고 피의사실 공표죄가 뭐 수백 건이 고발이 돼도 네. 한 건도 조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거의 뭐 사문화됐다. 그 피의사실 공표죄가 그렇죠. 있지만 사문화됐다라고 얘기가 그러니까 되고 제가 있죠.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법무부에서 마련하는 검찰개혁안도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사가 너무 비대화하고 검찰이 이제 다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든 뭐든 권한을 쪼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도 좀 아까 잘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생중계 봤는데 네. 뭐 기소권과 수사권을 대정부질의할 때 같은 예, 검찰에서 예, 가지고 예.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 플로피 디스크 조작한 사건이라는 그 약간 네, 네, 설명을 네, 네. 그다음에 해주세요. 혈액형이 예. 그러니까 검사는 무조건 기소를 하는 게 성과가 아니고 그저 객관성을 견지를 해야 해야 되잖아요. 되겠죠. 조사를 네, 하다가 네, 네. 피의자가 의심을 유력한 피의자인데 현장에서 나온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혈액하고 이 그 피의자의 사건도- 혈액이 네. 혈액형이 다르다. 그러면 그 사건은 그걸 이게 밝혀야죠. 그 게리 디건이라는 검사가 사실은 그 톰프슨이라는 이제 그 사람이 그 차량 강도 살인의 용의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기소를 했는데 그 사람 현장에 쓰던 혈흔이 묻은 바지를 범인이 입고 있던 혈흔 바지 조각이 발견이 돼서 혈액 검사를 했거든요. 네. 다른 혈액형이 나온 거예요. 혈액 검사- 범인이 아닌 거네요. 아닌 거죠. 예. 그 혈액 검사 보고서 왔어요. 그걸 자기 스캔 사람 넣어놓은 거예요. 법정에 제출 안 한 거죠. 제출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톰슨이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집행은 결국 안 됐지만 예. 그 과정을 나중에 번복하고 고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 사람이? 그게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있었던 일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검사가 그 캐리디건 검사도 굉장히 나름 성실한 검사입니다. 네. 검사였었습니다. 네. 근데 검사라는 직책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첫째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죄목으로 갔다고 상관없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잡아넣어야 많아요. 돼 무조건. 잡아넣어야 돼.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많이 있고, 그 거꾸로 자기는 정의의 사도예요. 나쁜 사람을 잡아넣는. 그러니까 전 둘이 나쁜 놈인데 증거가 없어서 못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는 아니더라도 딴 거로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제 처벌을 받아 마땅해. 이렇게 생각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송기현 의원께서 또 검찰 출신이시고 그래서 오늘 그 대정부 질의에서 사회문화 교육 분야에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네, 저는 되게 예시로 그런 들었던 일이 사례죠. 있었구나, 미국에. 예. 오늘 보도가 많이 굉장히 됐었죠. 실감나게 다가왔어요. 그게. 예. 다행입니다. 검찰 권력이 이렇게 남용될 수 있다, 네.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라는 예를 들어주셨던 그렇습니다. 분이죠. 우리나라에도 무수한 예가 있죠. 근데 미국 예를 들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라의 구분 없이 그런 일이 사실 있다 저도 이렇게 좀 그래요. 말씀드리려 예, 했습니다. 뭐 영어로 이렇게 돼 있으면 왜 그럴까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슬슬 마감해야 될 시간이 예, 지금 다가오는데요. 문 닫을 시간이 그 마지막 질문은 알릴레오 30회, 그러니까 지난 시즌 2 첫방 댓글에서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 김영애님 실명이신 거죠? 모르죠. 김영애 씨 그 옛날에 네. 배우 있으셨잖아요. 전 돌아가신 이영애밖에 분. 모르는데. 이영애 씨는 예. 젊은 배우고. 예. 그 유 이사장님께 질문하고 싶다라면서 댓글을 남겼어요. 지금 이 상태는 자유한국당에 검찰 출신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검사할 때 비리가 있는 인물들은 국회의원을 못하게 해달라는 법을 만들고 싶어요. 검사할 때도 이 개검인 거죠. 이 B검. 국회의원 돼서도 B 정치. 이게 나랍니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니 근데 뭐 검사 출신이라고 여기도 검사 출신 있으시잖아요. 네. 이게 무슨 출신이라고 해서 꼭 어떻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검사였냐 검사를 할 때 그거를 좀 짐작해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진짜 정의감에 넘치는 검사였을까? 그 의심되는 분들이 좀 뭐 어떤 당에는 좀 많이 계시죠. 예, 어떤 당인지 말은 안 하겠지만. 예, 어떤 당인지 말은 안 하겠지만 뭐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라고요. 예. 근데 그 기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특별히 그 우리 선거법상 또는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네. 내 마음에 안 드는 캐릭터라고 해서 그 사람을 출마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국민이 선택하는 거니까. 예, 국민이 선택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 닫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뭐 계속할 수도 없고 저 오늘 JTBC에 그 긴급 토론도 나가야 되고 요거 예, 지금 예. 마치고 바로 후다닥 그 밥 때우고 예, 식사도 하셔야 되고. 지금 머리도 좀 만지고 지금 생방송 토론 가야 돼서 더 예.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제가 넘겨받을까요? 네. 진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아 예. 어떠셨는데요? 오늘 해보니까 메인을 해보시니까. 근데 저는 오늘 사실은 되게 긴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제가 무슨 이렇게 약간 시청자가 된 것처럼 예, 너무 MC는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너무 재밌었어요. 예. 하여튼 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성현 의원님 오늘 여기 우리 네. 저 처음 출연하셨는데 네. 앞으로 뭐 또 출연하시게 될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오늘 어떠셨어요? 뭐 굉장히 정보가 많으신 걸 알았습니다. 저요? 네, 따로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지금 초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인데. 네, 조금 뭐 색다르긴 하지만 네. 굉장히 액티브한 활동이고요. 솔직히 변호사 할 때보다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얼마나 옛날에 재밌어요? 그 신기남 의원이라고 계셨는데요. 네. 그분도 이제 검사도 하셨고 네, 변호사도 맞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한번 사석에서 왜 국회의원 되셨냐고 여쭤봤거든요. 네. 재밌을 것 같아서 네.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아직은 변호사 때 네, 근데 그분은 실제 재밌대요. 제가 여쭤보니까 변호사 업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일상인데 국회 쪽은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렇죠. 내일 뭔 일이 생길지 몰라. 이런 기대감과 또 이렇게 일상적으로 진영을 나누어서 이렇게 충돌하니까 네, 네. 근데서는 긴장 이런 거 상당히 좋으셨던 것 나름대로 같아요. 액티브하고 좋습니다. 네. 요새 소설을 쓰시던데 신기남 의원님이 아, 얼마 전에 소설 발표하셨어요. 그러시군요. 예. 하여튼 뭐 네. 명화를 하시고요. 네, 내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또 국회에서 뵐 수 있기를 저희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자, 약속 시간이 벌써 다 끝났는데요. 예. 오늘은 지난주 알라뷰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시 접속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슈퍼챗으로 지금 모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꽤 많은 돈을 후원해 주셨고요.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슈퍼챗 후원 들어오는 건 다 서울에 짓고 있는 노무현 시민센터 가칭 네. 기부금으로 네. 나중에 알릴레오 시청자 일동으로 해서 벽에 하나 새기려고 그럽니다. 오늘 스포츠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알뜰하게 잘 써서 시민들이 활동하는데 아주 기묘한 좋은 집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유 작가님 마지막으로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또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 그거 빠뜨릴 뻔했다. 예고해 주시죠. 우리 조변은 오늘 알라뷰만 하고 예. 본편은 같이 못해요. 예, 안 부르셨더라고요 또. 어. 왜 안 부르셨어요? 그게 저는 좀 같이 하고 싶었는데 예. 그 이야기 손님이 예. 좀 특별한 분이셔서 저하고 둘이서만 하자고 하셔가지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그 알릴레오 시즌 2의 31회 주제는 10월 4일 날 나가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12주년 맞아서 네. 하도 조국 전쟁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서 예.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제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게 올 가을에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이슈인데 약간 색다른 각도에서 철학적으로 이걸 한번 풀어보자 해서 도올 김영옥 선생님과 저와 유시민이 묻고 도올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공개 대담을 했어요. 녹화를 했습니다 이미. 예.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업로드 하는데요. 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철학자시기 때문에 뭐 헤겔, 마르크스, 플라톤 다 나오고요. 예수, 석가 다 나오고요. 반야심경, 신약 성서 뭐 그냥 동서양 동서고금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 우리의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 이제 나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와 그분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철학적 해석, 그러면 그분들에게 드리는 충고 네. 이런 말씀까지 아주 하여튼 뭐 저는 한 2시간 가까이 녹화하는 동안 재밌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굉장히 재밌겠는데요. 도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예. 그 대담을 토대로 해서 조금 보충해서 책으로도 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유시민이 묻고 도올이 답하다. 예.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또 저를 안 부르신 것도 제가 이해가 되네요. 예. 제가 좀 그 기쁨조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도올 선생님을 모시고 하면서 귀요미도 많이 했고요. 쉽게 볼 수 없으신 모습 또 기대가 되네요. 도올 선생은 요즘 강연을 잘 안 하셔가지고 우리가 뵐 기회가 별로 없는 분이신데 네. 14선은 12주년을 맞이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철학적 고찰 해보셨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알라뷰 2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